자, 뉴델리 TV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건국전쟁 영화 자체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도경 감독과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어제는 영화에 출연하신 류석신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오늘은 같이 영화에 출연하신 정한기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간 이승만 대통령의 한정하여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에 반해서 오늘은 김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한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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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약간만 더 앞으로 앉아주실까요? 그래요. 목소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주 잘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크게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뵙게 된 게 몇 해 전 부산에서였는데 이번에 저는 사실 그 영화 건국전쟁 보러 가서도 저는 그 류석신 교수님이나 정한기 박사님이 아예 얼굴이 출연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참여하신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크린에서 딱 봤을 때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건국전쟁 이 영화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지 그 계기나 연유가 궁금한데요. 저도 뭐 당초부터 출연을 의도했던 건 아니고 영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유석춘 교수가 추천을 해서 김구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김도경 감독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요즘 있나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진짜 다들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아니 나는 뭐 취미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서 만나서 촬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김 감독이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줬고 또 마침 내가 지금 김구 연구를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딱 맞는 또 논점이었고 그래서 했는데 한 1시간 이상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나온 거는 뭐 한 3카트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배우들은 몇 개월에 찍어놓고도 사실 몇 분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 그렇다. 그래도 상당히 임팩트 있게 나오셔서 뇌리에는 다들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이승만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끌어올리려면은 김구가 더 높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김구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든지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논의 틀 구도 뭐 프레임이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서 유 교수의 그 위험한 보고서의 비망록에 대한 발언도 그랬고 또 남북협상 시기에 있어서의 김구의 어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반대한민국적인 행위에 대한 뭐 그런 멘트가 상당히 관객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김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건국전쟁에서는 김구의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포커싱 해가지고 좀 다뤄주셨는지. 거기서 이제 먼저 유석춘 교수가 위험한 보고서에 대한 멘트를 했어요. 그죠? 위험한 보고서. 위험한 비망록. 그러니까 김구 위험한이 48년 7월 11일에 경교장에서 밀담을 나누었는데 그 밀담의 내용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이 돼서 비망록으로 작성이 돼서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됐고 그걸 이 과장이 갖고 소장하다가 뭐 2009년도경에 조갑기 대표가 이제 발굴을 해서 번역을 하고 해제를 해서 올간조선에다 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망록을 이제 언급을 했고 나는 이제 그걸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남북협상 전후에 김구를 포커싱했던 거죠. 남북협상 전후의 김구. 그러면은 이때 시기가 언제 때였고 그때 김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엄한은 또 누구인지 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났네요. 유엄한은 당시 주한
중화민국 총영사였고 네. 플러스 하나 더 유엔 한국위원단 중국 대표 겸 그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예. 아니 이게 유엔에서 지금 파견을 했어요 한국에다가 예. 50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그 저기 이 위원단의 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고 이제 그 인물이 이제 김구가 50 총선을 반대를 하고 네. 이승만과의 합작을 거부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만 입장에서는 이호만 같은 경우는 장개석에 이제 또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장개석은 계속 이승만과 합작을 해서 네. 건국에 그 참여를 하고 그리고 부통령에 입각을 해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반공의 어떤 그런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지금 계속 장개석은 하고 있죠. 김구한테요. 그렇죠. 네. 근데 김구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거부를. 그래서 왜 거부를 하는지를 네. 이제 계속 이제 뭐 장개석과 유호만과 주고받은 전문이 있지만 예. 결정적으로 이제 7월 11일자면 지금 국회에서 이제 건국 헌법이 통과가 돼요. 네. 10일경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의장이 네. 국회의장이 사인을 했고 네. 그게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14일에 통과가 됩니다. 17일에 공포가 되고 20일에 부통령 선거가 저기 대통령 저기 선출이 이제 국회에서 행해지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내각 조각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개석 혹은 유호만 입장에서는 김구가 빨리 이 건국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은 네. 영원히 이게 네. 정치의 어떤 그런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장개석은 33년부터 계속 김구 한독당 네. 네. 임정 자체를 지원했어요. 한 $10,000,000 이상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뭐 한국 정치에 대한 의지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게 김구인데 김구 이자가 지금이 배신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돌아버리는 거죠. 네. 원래는 반공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고 예. 뭔가 북한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호만을 통해서 경교장을 방문하고 네. 또 그 부영사가 있어요. 예. 네. 사도덕이라고 뭐 네. 그런 사람들을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 김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 설득의 차원이었군요. 설득을 뭐 몇 번 했던 것 같고 예. 그게 아마 11일자가 최종적으로 네. 김구를 이제 이 면담을 하고 그 내심을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확신을 이제 이제는 뭐 김구는 예. 안 된다라고 안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 장개석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당연하죠. 네. 제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되잖아요. 예, 그 탄핵이 된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정부로 다시 불러와서 외교 역할을 하게 한 인물이 김구다. 예. 글쎄. 네. 이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한만의 총선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역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승만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외교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계속 관계를 가져왔고, 네. 그리고 이제 45년 이후에 들어와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요. 네. 그때까지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예. 뭐 반탁 운동 같은 경우를 예. 계속 같이 연대해서 했죠. 네. 하지만 반탁을 둘러싼 또 이승만과 뭐 김구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뭐 이승만을 전문으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승만의 문제 입장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근데 네. 뭐 그렇게 잘 유지돼 왔는데 네. 47년 12월 2일, 그러니까 이
11월 30일경에 네. 이 남한 단선 단정에 대해서 김구 이승만이 서로가 합의를 해요. 네. 그랬는데 12월 2일 날 이 장덕수 암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 예. 장덕수 암살은 뭐 김구 한독당이 자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후폭풍이 발생하면서 네. 김구 한독당이 되게 어려운 국면에 처하죠. 네. 그러면서 한 12월 말경 되게 되면은 김구가 갑자기 입장을 돌변을 해서 네. 남한 단선 단정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죠. 원래는 합의를 했었네요. 단선 그렇죠. 단정에 대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암살 사건을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입지가 확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암살 사건이 이전 단계에 김구는 지금 네. 이승만과 합작을 해서 단선 단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민당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선거를 치르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민당 정치부장인 장덕수가 암살되게 되고 그러면서 한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계속 거기 문제를 제기하고 몰아붙이고 또 네. 미 군정에서도 아주 뭐 강경한 태도를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독당이 이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김구가 1월 27일 6일경 네. 거기 그 유엔 한국위원단의 정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남한 단정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냐면은 한국위원단이 초기에 들어올 때는 남북 총선거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서 이 한국위원단이 이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련 측이 거부를 맞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남북 총선은 물 건너가 버렸고 예. 그러면 남한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남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이제 문의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김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미소 양군 철수 네. 그리고 남북 요인회담 예. 남북 총선거 네. 통일정부 수립 예. 이 내용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저쪽 주장이랑 소련 측 주장이고 예. 북한 주장이죠. 예. 그걸 앵무새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한민당도 뭐 이군정도 뭐 이승만도 뭐 격렬한 비판을 가하게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구는 왜 그렇게까지 예.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예.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덕수 암살 사건을 통해서 네. 김구 한독당이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네. 그걸 이제 북한 측에서 알고 파고드는 거죠. 거기서 뭐 파견된 밀사가 바로 성시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물간첩이죠. 예. 뭐 성시백은이 뭐 임정기부터 30년대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엄황섭, 안우생, 네. 조한구 예. 등등 한독당의 그 김구 최측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들을 성실의 이제- 그분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도 연루되어 물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많은 그야말로 거기 이 공안 사건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네. 그 인물이 들어와서 이제 속삭이는 거죠. 음. 야 김일성은 아직 뭐 젊은 사람이고 예. 정치적인 역량도 없기 때문에 네. 없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예. 그렇구나. 같이 이렇게 이 통일 정부를 네. 수립한다면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 예. 네, 이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니까 이 한독당으로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네요. 예. 북한 측에서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즉 여기 국내 남한 정치에서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위기를 네.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이 북한과 합작을 영공 합작에 예. 합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김구는 남북협상 1948년 4월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북한과 내통을 했고 손을 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그 전에 이미 만난 건가요? 만나지는 않지만 예. 이미 이 여러 경로를 예. 통해서 김일성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성시백이 지금 안우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엄황섭 조항구를 통해서 김구를 지금 구워 삼고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홍명희가 접근해 들어오죠. 홍명희는 이미 46년 초반부터서 북한과 내통을 하고 있고 김일성과 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홍명희는 벌써 북한으로부터 오다를 받은 거예요. 지령을. 예. 김구를 작업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김구 입장에서는 이 홍명희를 되게 이 신뢰했어요. 예. 왜냐하면 홍명희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꺽정 뭐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조선 문단에서 뭐 최고였던 그런 필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문학의 헤게모니죠. 네. 이제 그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아는 것도 많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김구한테는 흥미로운 정보를 주고 예. 뭐 줬던 모양이죠. 이제 그런 홍명희가 와가지고 남한 단선 단장은 안 된다. 네. 응?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속삭임을 하니 네. 김구가 뭐 안면가 막말로 그냥 뭐 그런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네.